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신 고구마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하고 영양가 풍부한 고구마. 여러분도 아마 주 1, 2회는 드시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 간식 1위가 고구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에 도움이 아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SNS에서는 고구마가 간을 괴사시키고 폐암을 유발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고구마 다이어트 중 건강 이상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이런 주장들이 더 확산되고 있죠. 오늘은 이런 주장들의 진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해드리고 실제로 고구마를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올바른 고구마 섭취법과 놀라운 효능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놀라셨다면 이제부터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절대 모르셨을 고구마의 특별한 비밀도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간을 괴사시키거나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입니다. 제가 최근 SNS에서 본 게시물들은 미국 FDA에서 고구마의 특정 성분이 간 손상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는 일본의 한 연구에서 과도한 고구마 섭취가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실제 FDA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 3회 고구마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3%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식품이 그렇듯 고구마도 특정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연예인 오호씨가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이 나빠졌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고구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특정 식품만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출처가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나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고구마를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당뇨병 환자입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 GI가 중간 정도입니다. 일반 감자의 GI가 80에서 90인 반면 고구마는 약 5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 고구마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구마를 찌는 것보다 구웠을 때 혈당 지수가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찐 고구마를 식힌 후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기 질환자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때로는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포드맵이 높은 식품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자 후기로는 저는 IBS 환자인데 저녁에 고구마를 먹으면 다음날 아침 복통이 심했어요. 하지만 소량으로 아침에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시간대와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지만 고구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려움,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미국 알레르기 협회에 따르면 고구마 알레르기는 전체 식품 알레르기의 약 0.1% 미만으로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교차 반응으로 고구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특정 약물 복용자입니다. 일부 약물과 고구마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 K가 함유된 식품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 고구마에는 소량의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째로 갑상선 질환자입니다. 고구마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날 것이나 덜 익힌 고구마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를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도 고구마가 직접적으로 간 괴사나 폐암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양과 조리법으로 섭취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이제 고구마를 정말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곰팡이가 핀 고구마는 피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고구마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포함할 수 있어 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간이 괴사된다는 잘못된 정보의 일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곰팡이가 핀 고구마를 섭취한 후 심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장기적으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는 부분만 제거해도 독소는 이미 퍼져 있을 수 있으니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발화된 고구마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화된 고구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싹은 제거하고 사용해도 되지만 많이 발화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구마 싹의 솔라닌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고구마 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며 영양가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하루에 고구마를 얼마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중간 크기의 고구마 약 150g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하루 1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고구마를 300g 이상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서 베타카로틴 과다 섭취로 인한 피부 황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생고구마는 트립신 억제제와 같은 소화효소 억제제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고구마에는 라파티닌 같은 성분이 있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으로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나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도 대부분의 영양소는 보존됩니다. 오히려 물에 오래 삶는 것보다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는 구멍을 몇 개 내어 폭발을 방지하세요. 5번째로, 기름에 과도하게 튀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를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크게 증가하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튀긴 고구마를 자주 많이 섭취하면 비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로 일반 고구마를 찌거나 구웠을 때 100g당 약 90칼로리인 반면 튀긴 고구마 칩은 같은 양에 약 500칼로리가 넘습니다. 무려 5배 이상의 칼로리 차이가 있습니다. 6번째로, 장기간 실온 보관한 고구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장기간 부적절한 환경에서 보관된 고구마는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유해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보관 방법은 10-15C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직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고구마가 가진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자색 고구마,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고구마는 일반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절히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피부 건강과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오히려 폐암을 포함한 여러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영양소 보존과 칼로리 관리에 좋습니다. 한 번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더 작은 양을 섭취하고 혈당을 모니터링하세요. 곰팡이나 발아가 없는 신선한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주황색, 자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고구마는 각기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구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과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고구마는 간 괴사나 폐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섭취량과 방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주장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